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잘난 여자는 자기보다 더 잘난 남자와 결혼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라고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요. 제가 세상의 이치는 모르겠지만 인간 심리를 탐색해 보면서요. 잘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싶을 때는 자기보다 더 못난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삶의 원리고요. 잘난 여자가요, 자기보다 더 잘난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 때는 결혼해서 사는 내내 그 자기보다 더 잘난 남자를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될 건가 하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고민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래저래 다 힘드네요. 그렇죠. 삶이 그래서 부처님은 산다는 게 다 힘든 거다. 삶이 네,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럼 죽는 거는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했는데 죽어봐라. 더 힘든 거를 겪을 거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지옥불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 그거는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건 그렇고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 이 정의를 내세우고 또 정직을 내세우고 충성을 맹세하는 분들이 모인 세상, 그게 우리가 정치권이잖아요. 인간성, 이번에 배신, 공작, 이런 걸 혐오한다는 분들이 모이는 게 있는데, 그게 또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선거 국면에서 일어나는 정치판의 움직임인데, 4월 달에 있는 4.15 총선, 이 심리 좀 다뤄주세요라는 거, 참 정치인의 심리 분석을 하는 게 별로 사람들이 인기를 별로 관심을 안 보여줬어. 그런데 그래도 총선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4.15 총선의 심리 사연을 어느 분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먼저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은 각 당의 각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무슨 통합당요? 미래통합당. 그렇죠.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래요.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재밌는 게 미래통합당이랑을 만들어 놓고 미래한국당을 창당을 했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 당명을 가지고 그 당을 만드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열린 우리당 사람들은 다친 저거당을 하는 사람들이 열린 우리당, 우리 민주당 하면 너거 독재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 이 패거리들의 독재 정권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그 당명을 보면서 나중에 어떤 공격이 들어올까를 이해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옛날에 자한당이라고 그랬나요? 그 자한당이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 당은 과거 분열당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분열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진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이 어떤 본인들이 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투사를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리얼리스트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정당의 이름 장명법이거든요. 장명심리라는 거.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아바타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 이름이 뭐냐 하면 한국당이래요. 야, 미래 한국당이면 그거는 과거 두국당이 되든지 과거 당나라당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장명을 할 수 있게 됐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월 5일 창단된 미래한국당의 대표는 한선교 의원이었습니다.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분이었고 황교안 대표하고는 성균관대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황 대표와 돈독한 사이에 한송교 의원을 임명하면서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공천 명단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당선권이라고 불리는 20명 안팎 명부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인재에 영입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황교안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한선교 의원이 미래통합당과 전혀 다른 후보 명단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한선교의 난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약속을 어긴 정치라고 규정했고 통합당 내에서 미래한국당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1차 비례대표 명단 내에서 5명 정도 교체된 수준에서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 예측됐지만 결국 한성교 대표는 사퇴를 했고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바뀌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한 선교가 아니라 두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죠? 네, 자 이랬을 때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배모 씨로 바뀌고 뭐 이 죽어도 한자도 고칠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 공모 씨는 진짜 공허하게 떠나가는 이런 또 기적을 또 만드는 너무 재밌는 정치판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한선교가 두 선교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내가 비밀을 다 폭로하겠다라고 뻥을 치다가 갑자기 며칠 지난 오늘 3월 21일 2일 어떤 내용이 또 신문에 기사에 나왔냐면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네요. 어떻게 됐나요? 한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청위원장은 지난 16일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을 확정했으나 통합당의 영입 인재 대부분이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다. 통합당 지도부의 반발로 미래한국당 공천위는 통합당 영입 인재 4명을 당선권 안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비례대표 명단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선거인단 투표에 붙였으나 황 대표 의중을 반영한 다수 선거인단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 전 대표는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개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며 통합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대표로부터 박형준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표 시절 만든 비례 명단을 수정하면 추가 폭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었다. 전 공천위원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황 대표가 박형준, 박진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며 법적으로 다른 정당이 공천에 개입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을 100%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공 전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후보 선정 작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지난 20여일 동안 있던 일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좋은 뜻과 취지로 열심히 하더라도 더러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음을 염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네, 자 서로 한선교가 두 선교 되고 한국당이 두 국당 되고 미래통합당이 분열당으로 보기는 본인들의 진면목을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상황이 되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뭐 그냥 잊어주시고 없었던 일로 해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봐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아주 훌륭한 통합의 모습, 리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따뜻한 모습을 연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또 던졌어요. 공천을 둘러싼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 기타 의원들의 압력 다툼은 늘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선교 대표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미래통합당의 뒤통수를 쳤을까요? 이건 이미 제가 설명 다 했죠. 무슨 마음이에요? 한선교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두선교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두선교. 앞으로는 예수님 찾으면서 뒤로는 부처님의 자비언덕을 생각하면서 이 헌금을 챙기겠다. 이런 것도 두선교가 되는 거죠. 네, 본인이 앞으로는 이 아바타 정당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로 가가지고 정치 개혁을 운운하는 게 이게 바로 한선교가 두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뒤통수를 쳤을까요? 자기가 아바타 대표로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두선교 하겠다면 이건 쟤 왜 저러지? 술에 너무 쩔어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나오던가요? 신문 기사에 한성교의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맞아,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골룸이 되기 전에 호빗으로 있을 때의 모습에서 골룸으로 바뀌는 그 모습의 사진이 나오는 놀라운 그거를 한성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본인에 대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니까 바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선교를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는 사태 의견에서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가소로운 자들, 가소롭다 등의 표현을 5달이나 쓰면서 통합당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가소로운 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황교안 대표는 아니라고 답했는데 자신을 비난한 통합당 의원들을 가소롭다라고 말한 한성교 의원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분이 얼마나 이 소심하고 또 얼마나 착하고 단순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소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황교안 대표는 아니다라는 말은 한성교는 아니지만 두성교한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마음까지도 같이 읽어줘야지. 그거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신을 비난한 통합당 의원들을 가스럽다라고 말했다라고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 것까지 내가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질문을 제대로 던질 때는 어떻게 던졌냐면 황교안 대표를 분명히 가소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가소로운 자들 또는 가소롭다라고 했을 텐데 아니면 황교안 대표와 그 일당들을 가소롭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성교 대표는 왜 가소로운 황교안을 가소롭다 하지 못하고 황교안은 아니라고 교활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심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길동이 아비를 아비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그 심리는 무엇인가. 진정한 한성교의 심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한성교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될지 두성교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박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를 대변인을 2번이나 시켜주셨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의 저 심리는 뭘까? 그 말은 내가 저렇게 황교안의 지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이 완전히 새로운 후보 명단을 넣은 거는 다 박근혜님으로부터 내가 다 통하는 게 있었던 거다. 그러면 왜 유모씨 변호사는 박근혜의 친서를 갖다 준 유모씨 변호사는 왜 유영아 공천 변호사. 안 줬냐라는 질문을 직접 이야기하면 박근혜 지령받았다는 거 그 뻥이라는 거가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를 다 박근혜가 한 거로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이런 하나만 한 소리를 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근혜 주위에 있었던 그 인간들은 전부 다 누님 내 마음 알지? 영애님 저 항상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호가호위하는 그 여우가 왕노릇하는 인간들이었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아시게 되신다면 이분들의 심리 그렇게 뭐 궁금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한성교, 이만희 같은 느낌. 잘 보셨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그래도 14만 4천 명 해가지고 수천억을 끌어들이는 그 정도 능력이라도 발휘했지. 한성교는 지금 이 본인이 한 명도 제대로 포섭을 못한 참 선교 망했어요. 예, 선교 실패 사례로 남기 때문에 이만희하고 비교하는 거는 이만희가 억울해요.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신천지, 경제 위축, 가짜뉴스와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 이런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대 최고의 멘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고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찾아보는 삶의 가치 설정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삶의 등대를 찾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소말리아 해적을 선장하고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해낸 아덴만의 영웅 혹시 들어봤니? 엄마 들어본 것 같긴 해. 석혜균 선장님 아니면 이국종 교수님. 황기철 제독님 너 몰라? 진해가 낳은 사성 장군. 사성 장군. 까맣게 타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네요. 뭐 깨끗하시고. 오늘 좀 발랐습니다. 이 작전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었거든요. 예.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부하들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책임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하를 믿는 것,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딱 두 가지였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성공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부하들이 얼마만큼 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훈련되어 있는 부하들을 믿고 지휘하는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이렇게 부하 직원이 잘하고 다들 그랬다고 얘기해 주셔서 아 이래서 인기가 있으셨구나. 지네분들한테 이렇게 자녀가 해군 사관학교를 입학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진해는 바다지 않습니까? 예. 또 바다기 때문에 해군이 있고요. 항상 해군하고 함께 진해는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유일하게 시험 보러 가는 곳이 해군 사관학교였습니다. 해군이 된 것을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애양심이라고 할까요?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하구나. 최근에 와서는 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희석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마창진이라고 진해가 네. 자꾸 통합이 된다고 창원시라고 이름이 예, 바뀐다고 예. 해서 그럼 진해 이름은 없어졌네라는 생각. 사실 이건 통합이 아니고 흡수 같아요. 그냥 10년에 완전히 진해가 매몰되어 버립니다. 예. 경제도 반토막, 산업 일자리도 반토막. 누가 창원 속에 진해가 있다,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진해의 성장 동력은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냥 그 속에 창원 속에 기계공업 도시 속에 그냥 매몰되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어떤 군항이라는 그 역사적 의미, 근대 도시로서의 그 의미,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실되어 버리고 정체성 자체가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아니고 100년을 내다보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네.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다시 옛날의 진해를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항이 건설되면 예. 약 1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거거든요. 전혀 과거와 새로운. 열자! 황기철이 열다. 하자! 황기철이 하자. 찍자! 황기철을 찍자.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